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원의 첫 단원인 지수와 로그에 대해서 좀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지수와 로그라는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강의의 절차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안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강의에 들어가죠. 먼저 선생님이 강의를 진행하는 방법을 이렇게 3단계로 나눠 봤습니다. 첫 번째는 스피디 개념 강의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스피디 개념 강의. 요거는, 여러분들이 수원의 내용을 알아야 할 것들, 그 개념을 잡아야 할 것들을 쭉 나열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개념 정리, 문제풀이, 개념 정리, 문제풀이가 있어요. 자, 이것은 방금 전에, 배운 개념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가, 또 내신형 혹은 수능형에서는 어떠한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문제 유형을 살피고, 또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요 두 내용이 끝나고 이 개념 강의의 그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거나 아니면은 이 개념 정리 문제를 풀었는데 우리가 수원적인 내용이 아니라 10-가나적인 내용 혹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의 학습 내용 부족으로 이해가 좀 어려운 경우에는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설 강의를 좀 더 덧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의 후반부에 그냥 종료를 시키지 마시고 이 개념 강의와 문제풀이에 대한 강의와 문제풀이에 대한 보충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내용을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개념 강의와 개념 정리 문제풀이만 가지고도 충분히 학습되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되겠고요. 아니면 좀 더 쉬운 내용, 아니면 좀 더 고급 개념을 통해서 이 개념 정리를 하고 싶은 학생은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수원에서 다뤄지는 지수와 로그에 대해서 먼저 배우겠습니다. 자, 먼저 개념 강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수와 로그. 자, 첫 번째, 이 수원을 공부할 때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용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말뜻을 좀 알아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타이틀은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의 차이예요. 자, 말이 비슷한데 여기 근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이 용어의 차이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어떤 숫자를 연속적으로 계속 곱한다는 뜻이에요. 즉 a 곱하기 a 곱하기 a. 자, 이 a를 몇 번 곱할까? 만약에 n번 곱했다면 우리는 이것을 a의 n 거듭 제곱 이렇게 씁니다. 물론 곱하는 횟수는 10번이 될 수도 있고 100번이 될 수도 있고 1000번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n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 a의 n 거듭 제곱. 이래서 거듭이란 말을 빼고요. n제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이런 표현도 썼는데요. a의 n승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선생님은 가끔 a의 n승이라고 읽을 거예요. 자, 그런 이유는요. 선생님이 a의 n제곱이라고 읽었더니 어떤 학생이 a의 n제곱 이렇게 쓰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오류를 범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승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자, 일단 거듭 제곱의 의미를 좀 알았는데요. 여기에서 용어를 좀 더 세분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곱해지는 이 a라는 수에도 이름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밑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곱하여진 횟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타낸 이 n을 갖다가 우리가 뭐 차수? 아니에요. 여기선 지수라는 용어를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수라는 용어를 배우게 되는 것은 거듭 제곱이라는 계산 가정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일단은 이렇게 a의 n승이라고 하는 이 형태를 통틀어서, 즉 밑수와 지수를 통틀어서 우리는 역시 진수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 밑수, 지수, 진수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읽는 방법은 a의 n제곱 아니면 a의 n승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거듭 제곱 근에 대해서도 좀 배워보기로 하겠는데요. 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해입니다. 해. 그렇죠. 방정식의 해라는 표현을 쓰죠.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 선생님이 어떤 x를 갖다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곱해 보았어요.
이걸 거듭제곱이라고 하죠. 즉 x의 거듭제곱을 n번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a가 나왔어요. 이때 어떤 숫자를 n번 거듭제곱해서 a가 나왔느냐? 그 x를 구하여라. 이 x를 구하는 것이 바로 a의 거듭제곱 근을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줄여서 근을 구한다. 다시 어떻게? a의 거듭제곱 근을 구한다. 줄여서 근을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즉 x의 n승이 a일 때 우리는 여기서 꼭 두 가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요 n이라는 지수가 짝수이고 말이죠. 짝수. a가 양수일 때는 말이죠. 우리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n 루트 a라고 표현하면서 실근이다라고 하는 수의 특징을 정의 내려 줍니다. 자, 다시 보면 n이 짝수이고 a가 양수일 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n 루트 a고 이 수의 종류는 실수로 인정해 준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n차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근의 개수가 n개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n 루트 a라고 해가지고 실근 두 개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수원에서 거듭제곱근이라는 단원에서는요. 실근의 형태만 표현한다. 실근 형태만 표현한단 말이야. 표현. 우리가 그러면 허근은 안 구하나요? 가끔 구하는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허근도 근이기 때문에, 즉 허근도 거듭제곱근이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는 있어요. 즉 n차 방정식을 풀어서 실근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허근 n-2개는 허근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다시 n-2개는 허근이야. 자, 예쁘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의 n승이 a일 때라고 하는 요 형태에서 n이 홀수이면 말이죠. 홀수이면 이 a가 실수일 때 x는 n 루트 a라고 해서 한 가지 형태만 나옵니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붙어요. 언제? n이 홀수일 때. 이때는요. 역시 n차 방정식을 풀었으니 근이 n개인데 n이 홀수이면서 n차 방정식을 풀 때는 실근이 한 개의 형태만 나타나고 n-1개는 허근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우리는 표현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간단한 연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겠는데요. 자, 우리 중학교 때 배웠어요. x의 제곱이 3이다 라고 했어요. x는 뭐라고 쓰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씁니다. 그죠? 이때 플러스 루트 3을 뭐라고 읽어요? 플러스 루트 3은 3의 양의 제곱근 이런 말을 쓰죠. 제곱근. 자, 기억나십니까? 자, 마이너스 루트 3은 3의 음의 제곱근 이런 표현을 써요. 음의 제곱근. 자, 됐습니까? 자, 제곱근이 무엇인지 조금 와 닿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x의 제곱이 마이너스 3이야 라고 나오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쓰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허근이에요. 우리가 10-, 가나를 배울 때는 이렇게 허근도 찾아서 해를 표현하지만은 수원에서는 이렇게 허근이 나오는 경우는 굳이 표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그 다음 예를 통해서 좀 더 확인해 보기로 하겠어요. 자, x의 3승이 3이다. x는, 자, 여기가 뭐예요? 홀수죠. 여기가 3이죠. 양수죠. 그랬을 때는 x는 3 루트 3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이것을 수의 종류상 실수로 인정해 주고요. 허근이 두 개가 있어요. 왜? 3차 방정식을 풀었으니 근이 3개가 나와야 되는데 실근 1개가 표현되었고 허근은 굳이 표현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자, 다시 x의 3승이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나왔어요. 이때 x는 어떻게 하니? 3 루트 마이너스 3입니다. 자, 3 루트 마이너스 3은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실수입니다. 그래서 실근이 1개 그리고 허근은 또 2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참고로 또 알아놓으셔야 될게요. 3 루트 마이너스 3은요. 우리가 마이너스 3 루트 3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표현은 안 됩니다. 어떤 표현?
3 루트 3i 이런 표현은 없어요. 절대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x의 4승이 3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x는 여기가 짝수죠? 여기가 양수 확인됐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4 루트 3 이렇게 쓰죠. 그리고 실근이 2개, 역시 4차 방정식을 풀었는데 근이 2개가 구해졌어. 그러면 나머지 2개는 뭐야? 허근이고 그 형태를 굳이 표현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x의 4승이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나오면 이때 x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까? 여기가 음수인데요. 안 되죠. 그래서 x는 모두 몇 개? 4개가 허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구할 수는 있어요. 구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4차 방정식의 해법을 통해서 구할 수 있지만은 구하지 않아요. 혹시나 하는 생각에 선생님이 좀 이따 보충 강의 때 x의 4승이 마이너스 3인 x를 구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겠어요. 됐습니까?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수원에서 배워지는 거듭, 제곱, 근의 의미를 배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천천히 또 들어가 보시죠. x의 5승이 3이다 라고 했어요. 이때 여기가 홀수고 여기가 양수. 그쵸? 그러면 x는 5 루트 3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실근 1개, 5차 방정식을 풀었으니 허근이 4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x의 5승이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뭐야? x는 어떻게 쓸 수 있지? 5 루트 마이너스 3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 마이너스 5 루트 3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실근 1개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뭐야? 나머지 허근이 몇 개가 있는 거야? 허근이 4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죠. A의 n 거듭 제곱근의 개수는요. 실근의 형태는 유한계로 나타나지만은 허근까지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n개다라고 포함할 수 있어요. 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여기서 규칙을 발견하셔야 되는데 여기 지수가 짝수일 때는 실근이 2개, 그 다음에 지수가 홀수일 때는 양수건 음수건 관계없이 실근이 1개가 표현이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가 지수가 짝수일 때 음수가 나오는 경우, 진수가 음수가 나오는 그런 x는 모두 허근만 나타난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역시 거듭 제곱근의 계산 성질 중 한 가지인데요. 이런 걸 좀 배우셔야 되겠어요. n 루트 a의 n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n이 짝수인지 n이 홀수인지 반드시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요. n이 짝수인 경우에는요. n 루트 a의 n승은 반드시 절대치 a야 이렇게 꼭 쓰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루트 a의 제곱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절대치 a야 하는데 여기서 참고사항 하나 알아놓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x의 제곱이 3이야 라고 했을 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이야 라고 쓸 수 있는데 요 2라고 하는 녀석을 보통 생략을 합니다. 이렇게 생략을 해서 어떻게 쓰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따라서 거꾸로 생각할 땐 여기 2가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짝수니까 절대치 A. 자, 4 루트 A의 사승 짝수니까 역시 절대치 A 이렇게 쓰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n이 홀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n 루트 a의 n승은요. 그대로 됩니다. A. 뭐가 그대로 돼? 바로 지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얘를 지수라고 불러요. 얘네들을 지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에 있는 형태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야. 자, 여러분들 이런 걸 잘 아셔야 되는데 4 루트 마이너스 3의 4승이야 이렇게 나오면 절대치 마이너스 3 이래서 3이 된다는 얘기고요. 5 루트 마이너스 3의 5승 이렇게 되면 그대로 얘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3 루트 a의 3승 그대로 5 루트 a의 5승 그대로 이렇게 된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내신과 수능에는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지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어요. 자, 좀 한숨 돌리면서 우리 문제를 한번 오른쪽 문제를 천천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개념 정리 1번 문항을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문항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보기가 쭉 이렇게 7개가 보이십니까? 이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야 되겠어요. 참 헷갈릴 것 같죠? 자, 어떻게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자, 64의 세제곱근은 4이다 라고 했어요. 자, 64의 세제곱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계산을 설립해야 되겠죠? x의 3승이 64야 라고 쓸 수 있네요. 여기가 홀수가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가 양수가 나왔으니까 이때 x는 3 루트 64라고 표현이 되고 이건 실근이에요. 실근. 그러나 허근이 2개가 있다라는 것도 쫓아가야 되겠죠. 물론 여기에서 계산을 좀 더 정리하면 이 녀석은 3 루트 4의 3승 1에서 4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 있지만 64의 세제곱근이 4만 있는 것은 아니죠. 허근 2개, 굳이 구하지 않았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허근 2개가 더 있기 때문에 기억은 틀리죠. 64의 세제곱근은 4와 허근 2개 이렇게 해야지 참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헷갈리시죠? 자, 이번엔 니은 한번 볼게요. 8의 4제곱근은 플러스 2이다. 자, 8의 4제곱근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x의 4승은 8이다 라고 썼으니까 일단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 루트 8 이렇게 써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실근이 2개가 표현이 될 거고 또 여기에 허근도 2개가 더 이렇게 부록으로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플러스 2라고 단정을 지었으니 우리가 니은도 틀리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의 64의 제곱근 중의 하나이다. 4는 64의 제곱근 중 하나이다. 어때요? 표현이 굉장히 공손하죠? 그래요. 4라고 하는 것은 64의 바로 세 거듭 제곱근 중 하나인데요. 허근 2개가 있으니까 자, 중 하나다. 어때? 표현이 맞죠? 자, 리을.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4 루트 마이너스 81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짝수가 나왔잖아요. x의 4승 1 해놓고 마이너스 81. 자, 여기가 짝수 지수가 나왔고 여기에 마이너스 진수 값이 나온다면 이때 x는 모두 4개 모두 허근이야 라는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실수인 것은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25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5이다. 자, x의 제곱이 25야.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5야. 이거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미음은 참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2이다. 아하, 요거는 어때요? x의 제곱은 마이너스 4가 되겠고요. 이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i라고 써야 되겠죠. 자, 이것은 왜 그래요? 우리가 허수단이라는 걸 배웠고 허수는 10가나에서 배웠는데 어쨌든 형태적으로 구할 수 있고 또 수의 종류상 허수야, 허근이야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어쨌든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이 마이너스 2는 아니죠. i가 붙어야 되겠고 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비읍은 틀리게 되겠습니다. 자, 시옷 3 루트 마이너스 27은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건 어떻게 쓸 수 있지? 3 루트 마이너스 3의 3승은 어때? 홀수가 있을 땐 그대로 마이너스 3. 이것은 계산에 의해서 정확하게 표현이 될 수 있으니까 시옷은 참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 미음, 시옷이 참이다라고 하는 3번을 답으로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유형의 형태가 반드시 학교 내신에서 또 모의고사에서 출제되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런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한 개념들을 역시 정리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개념 정리 2번인데, 개념 정리 2번을 풀기 위해서는 이 거듭 제곱근 기호들의 계산법, 즉 계산 성질에 대해서 먼저 배워야 하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넘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거듭 제곱근의 계산의 성질이라는 것이 있죠. 계산의 법칙,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여기선 반드시 여러분이 조건을 알고 계셔야 돼요. A라는 수가 양수이고 B라는 수가 양수다. 자, 어떤 교재나 어떤 문제집을 아니면 어떤 새로운 강의를 들을 때는요. 이런 설명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A가 어디에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루트 안에 쓰여 있는 숫자가 A, B 아니니?
루트 안에 쓰여 있는 숫자가 양수이고 MMP를 찾아볼까요? 바로 요 지수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MMP는 이 이상의 정수라는 조건 하에서는 지금 이 7가지 계산이 무조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 7가지의 계산이 무조건 가능하다. 물론 조건이 조금 바뀌면 계산 성질이 좀 더 추가되거나 아니면 안 되는 케이스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조건 하에서만큼은 이 7가지는 항상 성립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보자. n 루트 a 곱하기 n 루트 b다. 자, a의 n 거듭 제곱근과 b의 n 거듭 제곱근의 곱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바로 n 루트 ab다 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 루트가 2개인데 하나로 묶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또 n 루트 b분의 n 루트 a는 n 루트 b분의 a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n 루트 a의 m승 이렇게 되어 있는데 a가 양수일 때는요. 요 m이라고 하는 지수는요. 루트 안으로 자유롭게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올 수도 있고 밖에 있는 게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 단 a가 양수라는 확정적인 증거가 있을 때 그런 거야.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그렇죠. 이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4루트 마이너스 3의 2승이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녀석을 갖다가 4루트 마이너스 3의 2승이라고 쓰면 되느냐? 이것은 틀린 표현이다. 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 때문에 요 2라는 것이 루트 바깥으로 자유롭게 나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옳은 계산은 어떻게 되죠? 4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바로 4루트 3의 제곱과 같고 이때는 나와도 된다. 이렇게 3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아시겠습니까? 됐죠? 자,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거듭제곱근의 성질 중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MP 루트 A의 MP. 자, 루트 안에 있는 숫자의 지수값하고 바로 거듭제곱근의 지수값의 공통인수 P가 보여요. 그쵸? 요 P가 서로 약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N 루트 A의 M승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반대로 여기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해줘도 돼요. NQ 루트 A의 MQ 역시 Q를 양의 정수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Q는 양의 정수 이렇게 마음대로 Q를 곱해줘야 되는데 곱할 수 있는데 바로 거듭제곱근의 지수에다 Q를 곱했으면 바로 루트 안에 있는 진수의 지수값에도 Q를 곱해줘야 한다. 요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M 루트 N 루트 A라고 되어 있어요. 루트가 2개가 있고요. 그때 지수도 각각 따라붙는 지수가 다릅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요 M과 N이 언제든지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N과 M이 언제든지 자리를 바꿀 수 있더라. 아하, 그렇구나. 따라서 이것은 MN 루트 A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MN 루트 A라고도 쓸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혹시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세한 내용들을 알고 싶다면 역시 보충 강의를 좀 들으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어떤 계산 성질, 계산법 이러한 것들은 그 해당 단원에서 이미 증명된 사실들이에요. 그러니까 증명 과정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공식을 외워놓고 그 공식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많은 문제를 풀고 난 뒤에 의문을 갖는 거야. 이 공식은 왜 나왔지? 하고 여러분들이 그 증명 과정을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새롭습니다. 쉽고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응용할 수 있겠습니까? P, 루트 Q, 루트 R, 루트 A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P, Q, R이 마음대로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P 곱하기 Q 곱하기 R 루트 A 이렇게 해서 루트를 하나 줄일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N 루트 A의 M승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뭐라고 하냐? 거듭 제곱 근꼴 이렇게 읽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A의 N분의 M승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자, 얘를 갖다 뭐야? 지수꼴, 얘를 거듭 제곱 근꼴. 선생님 그러면 거듭 제곱 근꼴을 지수꼴로 고칠 수도 있고 지수꼴을 거듭 제곱 근꼴로 고칠 수도 있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런 정리를 하고 계셔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7가지의 성질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달달달달달 외웠다라는 가정하에서 예제 1번을 한번 같이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지금 거듭제곱근의 형태로 표현된 여러 개의 숫자들이 있는데 이 숫자들을 최대한 간단히 하십시오라는 문제들이에요. 자, 물론 이대로 놓아도 상관은 없겠지만 우리가 좀 더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고쳐보자라는 취지죠. 자, 내용적으로 칸이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좀 확대해놓고 이렇게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문제를 먼저 풀 때 거듭제곱근의 성질 7가지 다시 기억을 하시면서 위를 잠깐 볼까? 요 7가지 다시 생각할 수 있겠니? 요거, 아하하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3 루트 5가 나왔어요. 자, 이런 형태 문제 풀 때 한 가지 센스인데요. 여기 2가 생략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면 문제가 좀 더 쉽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아예 이렇게 2라고 살짝 써도 좋겠어요. 자, 그러면 위에서 빨리빨리 컨닝 해보세요. 몇 번째? 어디? 5번째에 근거하면 3 루트 2 루트 5인데 루트가 2개 있잖아. 이걸 하나 줄여서 6 루트 5다라고 써도 무방하다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아하, 그래요. 자, 이번에는 15 루트 6의 10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잘 보세요. 15와 10이라고 하는 두 숫자는 최대 공약수 5라는 공통 인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5로 나눠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가 3이 되겠고 얘는 2가 되지 않겠니? 그래서 좀 더 간단히 표현하면은 얘는 3 루트 6의 2승 약분을 할 수 있는 만큼 하자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또 요건 뭘까? 12 루트 3의 4승 9 루트 3의 6승. 아, 12와 4는 최대 공약수 4를 갖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약분되면서 여기는 3이 남고 여기는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9와 6은 최대 공약수 3을 갖는구나. 그러면 여기가 2가 되겠고 여기가 3이 될 거야. 다시 한번 써볼까? 그랬더니 3 루트 3 곱하기 또 3 루트 3의 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성질에 근거하니까 3 루트 3의 3승 쓰면서 거듭제곱근의 성질 홀수일 땐 그대로 3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번엔 4번. 어디서 많이 본 형태다. 그지? 루트 있고 3 플러스 2 루트 2. 야, 여기서 잠시 이런 거 생각해 볼까? 우리가 어떤 거 루트 해놓고 a 플러스 b 플러스 2 루트 ab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걸 이중근호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것을 루트 a 플러스 루트 b다라고 쓰죠. 혹은 어떻게도 쓸 수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가 있다.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데 이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a가 큰지 b가 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라는 조건이 있으면 이렇게 a, b 순서로 이중근호를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중근호 배울 때만 해도 여러분들이 거듭제곱근이라는 걸 배우지 않았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2가 생략된 형태에 대해서만큼 이중근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4가 있죠. 4가 있으면 이것은 이중근호가 아닌 거야. 그럼 어떻게 하지? 자, 우리가 요 4를 이렇게 센스 있게 2 루트, 2 루트, 3 플러스 2 루트 2. 아이고, 루트가 3개죠? 다중근호가 돼버렸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 루트 써주셨지만 이거는 실제로 쓰면 안 되죠. 생략하자라고 했으니까. 그지? 생략해놓고 보니까 여기가 얼마야? 아, 이중근호네.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 루트 해놓고 더해서 3 곱해서 2 되니까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쓰셔야지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 문항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어요. 자, 3 루트 4에 루트 2야. 아, 선생님 여기다 2가 생략되었군요. 아, 그래요. 자, 이번에는요, 어떻게 할까? 여기 2가 있고, 어떤 학생은 요 2하고 4를 막 약분해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선생님이 가르쳐 드리지 않은 계산 성질은 없다란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막 없는 계산을 만들지 마시고,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먼저, 분자, 분모 형태로 나와 있을 경우에, 이렇게 지수값이 다르면 통분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자, 2하고 3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예요? 6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를 6으로 쓰려면 어떻게 되지? 3배를 하면 되잖아.
그래서 6 루트 이렇게 써봤어요. 자, 2가 갑자기 6이 되었으니까 3배가 된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요 2에도 3배? 아니죠. 2에는 3승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번에는요, 요 3이 6으로 바뀌었으니까 2배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4의 2승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계산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 6 루트 이렇게 한꺼번에 쓸 수 있죠. 16분의 8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써서 간단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6번 문항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여기 3 루트 해놓고요. 여기 2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쵸? 여기 또 2가 생략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요거 어떻게 풀지? 자, 이렇게 묶어서 풀 수 있죠. 요거 먼저 계산하는 거 이제 눈에 보이니? 여러분들이 항상 계산이 좀 더 숙달되면은 생략 과정도 좀 해야 돼. 그러면 요거 뭐야? 3, 2, 6 루트 x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죠? 또 요거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얼마야? 12 루트 x 이렇게 쓸 수 있네요. 또 이렇게 계산하니까 12 루트 x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니까 6 루트 x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아니 써놓고 보니까 어때? 이렇게 약분되잖아요. 또 이렇게 약분돼 버려. 그러니까 뭐만 남아? 1만 남네. 그지? 그래서 6번 문항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7번인데요. 과거에 수능에 출제되었던 문제예요. 우리가 거듭제곱근의 계산 성질을 잘 안다라고 해도 약간의 응용력이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도 있다. 자, 7번이 대표적인데 7번의 문항을 살펴보니까 숫자가 꽤 커요. 54. 이렇게 숫자가 큰 합성수가 나오면 소인수 분해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규칙성을 찾아야 되는데 3이라는 지수, 6이라는 지수, 3이라는 지수가 나왔고 여기는 음수가 들어갔어요. 자, 음수 들어간 거 무조건 안 되는 거 아니죠. 여기 홀수일 때는 음수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죠. 자, 그렇다면 일단은 소인수 분해를 하면은 3 루트 57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27 곱하기 2. 그러니까는 3의 3승 곱하기 2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더하기 또 2분의 3의 6 루트 4라고 하는 것은 2의 2승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 루트 자 얘들아 마이너스 4분의 1이 있는데 마이너스 4분의 1이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 앞부분을 갖다가 미리 계산해 보면은요.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 3 루트 3의 3승 곱하기 3 루트 2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요거 약분돼서 3 나오니까 얘가 2분의 3의 3 루트 2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첫 번째 항에서도 3 루트 2가 나왔고 두 번째 항에서도 3 루트 2가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면 3 루트 2가 나올 수 있을까를 조금 고민해 주셔야지만 식이 간단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3승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얼마야? 마이너스 8분의 1이죠. 여긴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달라. 어떻게 하지? 곱하기 2를 해주면은 어때요? 같아질 수 있잖아요. 바로 이런 게 아이디어라고 하는 거야. 이런 생각 어떻게 해내? 바로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 수리력이 약한 학생들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수학이 싫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까지 어떻게 생각해? 하지만 지금 보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다음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응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중요하지 않을까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은요. 요거 방금 전에 요 앞부분에서 이런 계산을 했으니까 이렇게 쪼갤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요것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요 부분이 뭐니? 아까 홀수 나오면 3 루트 2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2분의 3에 3 루트 2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요건 바로 암산 들어갈 수 있지. 이렇게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3 루트 2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에 3 루트 2 이렇게 쓸 수 있어.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3 루트 2, 3 루트 2, 3 루트 2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자, 여기 빈칸을 이용해서 좀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야? 3 루트 2로 묶어. 그래서 3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에 3 루트 2로 묶었더니 이거 어떻게 되겠어? 4 곱하기 3 루트 2야.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거듭제곱근의 성질과 더불어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활용할 수 있는 기본 문제들을 갖다 좀 예제를 통해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 교재에다 꼼꼼하게 요 개념 정리 부분들은 필기를 해 놓으시는 게 참 도움이 돼요. 왜냐면 전 세계에 여러분들 손으로 만든 개념서는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 알겠습니까? 자, 그러고 이렇게 선생님이 스크롤을 하고 있지만은 중간에 멈춰 놓으면 되잖아. 멈추는 거 알죠? 멈춰 놓고 그 다음에 필기하고 또 이렇게 넘겨서 필기하고 또 이해가 안 되면은 다시 앞으로 돌려서 다시 한번 듣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아까 예제 1번 풀었는데 이번에 개념 정리 2번 문항부터 또 차분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요거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루트 이렇게 나왔어. 루트가 너무 많아. 아이고 어떡하지? 여기 생략된 것부터 찾자. 2가 생략됐어요. 여기 2가 생략됐어요. 그러면 요거 어떻게 쓰냐? 요거 6루트 A 나누기. 그렇죠? 얘는 뭐야? 8루트 A 곱하기. 자, 요렇게 계산하니까 8루트 A 나누기. 그 다음에 요거 12루트 A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요거 이렇게 약분되잖아. 그러면 요거 어떻게 쓸 수 있지? 바로 12루트 A 분의 6루트 A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가 6이고 여기가 10이야. 약분해버려? 이런 거 없어요. 내가 가르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지수가 다른 경우 통분하라고 했죠. 그러면 뭘로 통분하면 돼? 12로 통분하면 돼. 12로 통분하니까 2배가 되었으니까 A에는 제곱을 써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12루트 A. 자, 이제 지수가 같으니까 묶어서 써.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12루트 A의 제곱 나누기 A. 줄여서 12루트 A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괜찮지? 자, 이런 문제가 좋은 문제다. 띵! 체크 하나 해놓자. 됐죠? 자, 이번에는 2번 문항 한번 보겠는데 역시 2가 생략되어 있고요. 자, 여기 2가 생략되어 있어. 여기 2가 생략되어 있어. 그렇지. 바로 계산해 볼까? 이렇게 계산하니까 6루트 A. 자, 나누기 요거 8루트 A 곱하기 그 다음에 12루트 A 나누기 6루트 A 곱하기 8루트 A 나누기 12루트 A 이렇게 쓸 수 있네요. 그죠? 이거 약분다 돼버려. 이렇게 약분되고요. 또 요거 8루트 A, 요거 12루트 A, 12루트 A 다 약분되니까 결과가 뭐야? 바로 1이야.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개념 정리 3번 들어가는데 개념 정리 3번에다 별 하나 칩시다. 역시 학교 내신에서 꼭 나오고요. 문제 푸는 과정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정답을 찾으셔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대부분 이 거듭제곱근은요, 그 결과값이 무리수 값이 나옵니다. 이 무리수 값이 상당히 까다롭죠. 원래 제곱근이라고 한 게 왜 나왔어? 유리수로 표현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수 기호를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루트 7의 값이 얼마인지 대략 아니? 대충? 몰라요? 뭐 한 2보다 클까? 2의 3승은 8인데 그러면 2보다 작아. 그러면 1.5보다 클까? 이런 식으로 따질 수 없다는 얘기죠. 루트 5는 뭐 2.3 정도 될 거고 4루트 11은 얼마? 그러면 6루트 30은 얼마인데? 자, 몰라요. 이런 상태에서 이 무리수들의 크기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비교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야. 비교 기준이 뭘까? 바로 이 지수값들이에요. 여기 뭐가 생략됐어? 2가 생략된 거 아니야. 지수값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지수값을 하나로 통일하면서 그 비교 기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첫 번째, 3루트 7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2루트 5라는 것과 그 다음에 4루트 11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6루트 30이 있는데 이 지수값들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니? 3, 2, 4, 6의 최소 공배수 얼마쯤 하면 될까요? 12 하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12. 그래서 내가 얘를 갖다가 12루트 이렇게 써봤어요. 그랬더니 몇 배가 된 거야? 지수의 4배가 됐으니까 7에는 4승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루트 5는요. 12루트 5의 몇 승? 6승이나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얘는 뭐야? 12루트 3배 했으니까 11의 3승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얘는 2배 했어요. 그러니까 12루트 30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게 놓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대충 비교 기준을 만들 수 있어요. 요 녀석하고 말이죠. 요 녀석은 금방 눈에 보여요. 자, 7의 4승은요. 바로 7의 제곱 얼마야? 49지. 49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이것은 뭐야? 5의 3승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까?
그러면 얘는 뭐야? 125의 제곱이니까 125의 제곱이 49의 제곱보다는 크겠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얘는 뭐야? 30의 제곱이니까는 얘는 125의 제곱, 49의 제곱, 30의 제곱이면은 30의 제곱이 제일 작네요. 근데 900이잖아요. 그러면 11의 세제곱은 얼마가 될까요? 11을 세제곱해 11의 제곱이 121이야. 그러면은 11의 세제곱은 133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맞습니까? 1331이야. 그럼 900보다는 크잖아. 그래서 여기서 제일 큰 값이 누구예요? 베스트 원. 얘가 제일 크죠.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죠. 그 다음에 얘가 세 번째고요. 얘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되어 있으면 루트 5를 찾아야 되겠고 3루트 7을 찾아야 되겠고 4루트 11, 그 다음에 6루트 30, 3번이 크기 순으로 잘 나열되었구나 하는 것을 보기 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념 정리 4번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4루트 17 플러스 12루트 2 더하기 4루트 17 마이너스 12루트 2. 자, 이런 걸 이중근호라고 불러요? 아니죠. 여기 4가 있으니까 얘를 좀 모양을 바꿔줘야 돼. 자, 준식아 나와라. 어떻게 바꿔줄까? 먼저 루트 이제 2 생략하자. 얘들아, 이거 좀 유치하지 않니? 이렇게 생략하고, 그죠? 다시 루트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7 플러스 얘들아, 요거는 뭐야? 2 곱하기 6의 루트 2니까는 얘는 2 곱하기 6, 6이 36, 72 이렇게 쓸 수 있네요. 그죠? 그래서 2 루트 72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더하기 또 루트 17 마이너스 2 루트 7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루트 살리고 8, 9, 72 8 더하기 9는 17 맞죠? 그러니까 루트 9 루트 8이야. 루트 9 루트 8 한번 써볼까? 루트 9 루트 8 아유 유치해라. 그래도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루트 9 마이너스 루트 8 되니? 자, 그러면 루트 9는 얼마야? 3 플러스 2 루트 자, 루트 8은 2 루트 2지. 그 다음에 루트 9 3 마이너스 2 루트 2지. 아유 끝났니? 아니에요. 이것도 한번 이중근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2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요거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지워지고 우리가 이 루트 2라는 결과를 찾아서 얼마?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페이지에 대한 개념 강의와 개념 정리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쭉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개념 강의를 쭉 배웠잖아요. 그죠? 개념 강의 쭉 배웠고, 그 다음에 그 개념을 응용하는 문제들을 쭉 풀어봤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열심히 강의해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으면요, 이거 아무 소용도 없어요. 꼭 다시 한번 외우려고 노력하셔야 되겠고, 또 한 가지 지금까지 설명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계산법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니면 이중근호 선생님 저 다 잊어먹었어요 라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는 지금까지의 강의에 보충 강의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이해된 학생들이 수업이 좀 길고 지루하다라고 생각하면 잠깐 멈춰놓고 내신 문제를 좀 풀어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수능 유형 문제를 좀 풀어보신 다음에 다시 보충 강의를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보충 강의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